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째 강좌이고요. 저는 월드엑시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워 디렉터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서는 특정 프레임의 위치값과 같은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지정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이러한 프레임을 키프레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 그 각 프레임들에서의 값들은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이 PIP 디자이너에서 이 모션 편집창을 보시면 이렇게 프리셋이 있고요.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클립이 그 모양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과 그 아래 시간 막대가 있고요. 시간 막대의 시간 길이는 우리가 선택한 이 클립의 시간 길이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막대의 어느 한 지점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더가 그곳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슬라이더는 사실상 이 클립상의 어느 한 프레임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프레임에서의 클립의 위치는 이 경로를 따라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하늘색 클립의 중심점의 위치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막대에는 그 타임 코드는 지금 표시되고 있지 않지만 이 클립의 매 프레임들이 여기에 그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각 프레임들에서의 위치 값들은 이 녹색 곡선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노란 동그라미와 이 노란 다이아몬드들은 그 프레임들 중에서 키 프레임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경로상의 키 프레임을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 막대에서는 시간상에서의 그 키프레임들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로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키프레임의 위치를 바꿔주고 싶으실 때는 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드래그해 주시면 됩니다.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조금 길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클립에 사용자가 원하는 모션을 직접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X표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시간 막대의 양 끝에 그 두 개의 키프레임이 각각 놓인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분명히 지금 키프레임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자, 이 키프레임들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 모두 화면 정중앙에 클립이 놓이도록 그렇게 키프레임에 똑같은 위치값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 정중앙에 실제로는 노란색 동그라미, 키프레임을 표시하는 그 노란색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그 키프레임의 위치를, 노란 동그라미를 이 클립의 중심점인 이 파란색, 그러니까 하늘색 동그라미가 덮고 있어서 가려서 보이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드래그 포인트가 지금 8개가 있는 이 네모난 사각형이 지금 보이시죠? 이제 그 안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옮겨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네 방향 화살표로 바뀝니다. 이번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요. 이 클립의 중심점인 하늘색 그 동그라미 있죠? 자, 이 위로 한번 그 포인터를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검정색 네 방향 화살표, 그리고 가운데 점이 있는 이런 모양의 포인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점이 있는 검정색 네 방향 화살표는 키프레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올렸을 때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 그 하늘색 중심점이 지금 키프레임들을 가리고 있지만 그 아래에는 키프레임이 실제로 놓여 있기 때문에 포인터의 모양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즉, 이 마우스 포인터는 지금 그 클립의 중심점이 아니라 그 밑에 가려져 있는 키프레임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키프레임이 두 개가 있죠. 그 두 개 중에서 지금 여기서 처음 키프레임으로 이동시켜 놓고요. 이렇게 했을 때
두 개의 키프레임 중에서 지금 이 슬라이더가 가리키고 있는 이 첫 번째 키프레임을 이제 이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쭉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드래그 하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녹색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노란색 키프레임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죠. 첫 번째 시작점은 지금 자 보시는 것처럼 키프레임을 슬라이더가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클립의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키프레임이 지금 역시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조금 쭉 더 드래그를 해서요. 이 정도로 경로를 만들어 놓고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립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조금 전에 제가 한 것은 여기 있는 맨 처음 키프레임에서의 위치 값을 제가 드래그해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키프레임의 위치를 이쪽에서 바꿔줄 때마다 그 변경된 값이 매번 이 키프레임의 위치 값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거 해보셨죠? 자 우리 그때 이거 선택해서 이거 자 키프레임 이거 막 위치 조정을 해보셨죠? 자 그때 해보셨던 이거랑 컨트롤 Z 누를게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 왼쪽으로 옮겨준 거, 이 두 개는 작업이 결국은 그 성격이 똑같은 겁니다. 키프레임의 위치를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키프레임은, 자, 이 이동이 향하는 목적지죠. 자, 이 마지막 키프레임에 대응되는 건데, 자, 이 마지막 키프레임의 위치는 우리가 변경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자, 제가 처음 변경했던 그 키프레임에 자, 이곳 시작점에서 이 화면의 중심인 우리가 변경하지 않은 이 지점으로 클립이 재생되면서 점점점 이동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화살표를 조금 드래그해서 이제 곡선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재생해 볼게요. 자,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 줬더니 이제 그 곡선 모양으로 클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슬슬 감이 오시죠? 자, 해본 김에 이번에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인 곡선처럼 한번 궤도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은 안 되고요. 이 중간 지점에 키프레임을 먼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의 자, 여기 다이아몬드 플러스 버튼 있죠? 이거 눌러서 키프레임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이렇게 곡선 모양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 곡선 모양으로 지금 사인 그래프 모양으로 바꿔봤습니다. 또 한번 재생해 볼까요? 중간부터 재생이 됐죠? 자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만들어준 곡선의 모양대로 클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그쵸? 지금까지는 키프레임들의 위치 값을 줘서 모션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번에는 클립의 위치 변화 말고 클립의 크기 변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서 했던 위치 변화는 굳이 시간 막대에서 그 해당 키프레임을 선택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하지 않아도 여기서 미리 보기에서 그냥 보고 그 키프레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었죠. 자,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놓고요. 하지만 크기의 변화는 해당 키프레임으로 가서 그것이 지정된 상태에서 해줘야 됩니다. 자, 클립이 작은 모양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거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작은 클립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지게 할 거니까 이제 먼저 맨 처음 키프레임에 가서 클립의 크기를 작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키프레임이 아닌 지점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 자, 클립이 지금 테두리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렇게 클립 모양만 나오죠.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자 처음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클립의 테두리에 이 드래그 포인트가 붙어 있는 테두리가 지금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키프레임 상태에서 이제 이 테두리를 잡고 드래그를 해주면 이 클립의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다면 제가 지금 한 것은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이 클립의 크기 값을 제가 지정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에서 이 클립의 크기를 변경해주면 그 변경된 값이 그때그때 이 키프레임의 이 지점에서의 클립의 크기 값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재생 눌러 볼게요. 자, 움직임 보고 계시죠? 좀 전에 저는 이 맨 처음 키프레임에서 이 클립의 크기를 작게 지정을 해줬고요. 이 가운데 키프레임에서는 제가 따로 해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갖고 있던 이 화면 크기에 딱 맞도록 클립이 조정되어 있던 그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동안에 클립이 이 작은 상태에서 이 화면 크기로 커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상태에서 그냥 이동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움직임 파악이 되시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서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갈 때는 화면이 커졌다가 다음 여기서 마지막으로 갈 때 다시 작아지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만질 필요 없고요. 마지막 키프레임에서 다시 클립의 크기를 작게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프레임에서 다시 이 클립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정지 눌러서 슬라이더 앞으로 놓고 다시 재생 눌러보면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립의 크기 변화는 이렇게 아무 데서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키프레임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크기를 지정을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크기 변화를 모션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클립의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움직임 또는 모션이라고 부르는 그 동작들은 앞서 우리가 다룬 위치 변화 그리고 크기 변화 두 번째로 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알아볼 회전 각도의 변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해본 거 생각해 보면은요, 위치 변화는 먼저 아주 쉬웠습니다. 그냥 키프레임으로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그냥 보면서 바로 이렇게 조작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곡선도 우리가 이렇게 막 모양 바꿔줄 수 있었고요. 크기 변화는 조금 달라서 이거는 이제 해당 키프레임으로 가서 거기서 해줬어야 돼요. 거기서 뭐 이렇게 조정을 해줬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크기 변화는 이제 해당 키프레임으로 가서 거기서 조정을 해주는데 뭐 이것도 사실 별로 문제 없습니다. 가서 해주면 되죠. 자, 하지만 세 번째로 이제부터 알아볼 회전은 이 파워 디렉터의 PIP 디자이너에서는 제약이 매우 심합니다. 먼저 키프레임 하나 찍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쪽으로 와서 자, 크기 제가 아까 너무 작게 조정을 했죠. 야, 다시 이렇게 좀 키워주고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 키프레임으로 왔을 때 이 드래그 포인트가 있어서 우리가 크기는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 이 클립에서 지금 회전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PIP 디자이너에서는 클립의 회전은 뭐 거의 되는 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게 해놨습니다. 클립의 회전을. 자, 회전을 이제부터 설명드리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 지금까지 만든 곡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자, 이 곡선을 보시면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박스가 하나 있죠. 이 클립과 지금 비슷하게 되어 있죠. 자, 곡선을 둘러싼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드래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시면 이 곡선의 모양을 자, 가로 세로의 비율과 크기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안에를 보시면 자, 이 박스 안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자, 마우스 포인터 지금 모양이 바뀌어졌는데 하얀색 네 방향 화살표로 바뀌었죠. 이거 강좌 초반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살짝 좀 환기해 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곡선을 둘러싼 박스 테두리 안으로 포인터를 옮기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자, 곡선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곡선의 전체적인 위치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위에 보시면 녹색 점이 하나 있죠. 이것의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바뀝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곡선 경로를 회전시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곡선 경로만 회전한 게 아니라 지금 클립도 같이 회전해 버렸죠. 자,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곡선 경로를 회전시켜서 보니까 지금 이 둘러싸고 있는 박스도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때 이 박스 내부를 한번 탁 클릭을 해주시면, 자, 회전시켜서 곡선의 모양이 지금 화면에서 좀 달라졌는데, 이것을 똑바로 감싸줄 수 있도록 박스가 다시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박스의 모양이 이렇게 조정되는 것은 뭐 좀 신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이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자,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클립은 여전히 지금 기울어진 상태로 있어요. 이제 곡선의 형태는 그냥 이대로 그냥 두고요. 이 클립만 다시 똑바로 이렇게 놓일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PIP 디자이너에서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으로 이동을 시켜서 재생 누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립이 아까처럼 그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자꾸 반복하지만 크기의 변화를 줄 때에는 키프레임에 가서 크기 조정을 해주면 됐죠. 그러면 해당 프레임에서 그 크기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회전은, 클립의 회전은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없고요. 사실 조금 전에 이 클립을 회전시키는 거는 클립을 회전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곡선 경로를 회전시킨 건데 클립이 덩달아서 그냥 돌아간 것 뿐이죠. 이렇게 클립을 좀 돌려주고 싶을 때에는 조금 전처럼 곡선 경로를 회전시켜서 클립이 덩달아서 따라서 회전하도록 해주는 것 외에 PIP 디자이너에서 클립 자체를 회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꼼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박스 회전을 통해서 클립을 돌려주는 것은 이처럼 이동 경로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경로를 만들기 전에 회전부터 이제 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따가 실습으로 예제 하나 만들어 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는지. 아무튼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왼쪽을 보시면 회전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90을 입력하고요.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빨리 뭐가 휙 하고 지나갔죠. 미리 보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빠르게 대충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재생 한번 진짜 해볼게요. 자, 재생 누르면, 자,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 아까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이 전체 시간 동안 여기 회전 설정에 내가 입력해준 이 각도 90도만큼을 회전을 하면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짐작이 가시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 아까 제가 이 곡선 경로를 회전시켜서 이 클립을 기울여 놨죠. 그 상태에서 자, 여기에 회전 각도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는 지금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인데 이 둘 중에 지금 이제 시계 방향이 선택되어 있죠. 파랗게 하이라이트 된 거 보이시죠? 자, 이 방향으로 이 각도만큼 이 클립을 따라서 재생되면서 자, 요 각도만큼 회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여기 회전 설정 이 항목에는 마이너스 각도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방향을 우리가 그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자, 요 안에 이 각도는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그 정수 단위로만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소수점 이런 거 여기 입력 안 됩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고요. 자, 이 옆에 있는 이 버튼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누르면 이게 0으로 바뀌어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여기서 0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 그냥 이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되고요. 자,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90으로 맞춰 놓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는 회전을 시켜줄 수 있어요. 지금 보신 이게 PIP 디자이너에서 할 수 있는 회전의 전부입니다. 여러모로 제약이 많습니다. 파워 디렉터 자체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쪽에 제약이 많고요. 어설픈 부분도 많고, 특히나 이 PIP 디자이너에서 해주는 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특히나 좀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이 회전 쪽에서는. 자, 아무튼 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모션의 3대 요소라고도 부를 수 있는 위치 변화, 크기 변화, 회전 각도 변화, 이 세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모션을 예제로 만들어 보고
오늘 키프레임 2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게시물에 첨부해드린 mp3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받아서 여러분들 미디어룸에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에리얼은 잠시 지워주겠습니다. 이제 제가 할 것은요, 사진 3장이 화면 밖 왼쪽에서 차례대로 화면 안으로 살짝 회전하면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겁니다. PIP 디자이너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클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캐슬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캐슬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다음으로 수정 버튼을 눌러서 PIP 디자이너를 불러낸 다음에요. 자, 가운데 있는 그 모션 편집으로 오셔서 자, 먼저 요 아래쪽에 눈금선을 자, 클릭해서 자, 7 곱하기 7로 일단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냅 투 레퍼런스 그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가로 세로 그 7칸씩 해서 점선이 표시가 됩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해보시면 이 점선에서 이제 스냅이 작동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 클립에 대해서 키프레임이 하나도 없죠. 이제 여기에 이 X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시간 막대 양 끝에 키프레임이 각각 하나씩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클립의 크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저는 이 클립을 화면의 이 그 한가운데 중앙에 있는 이 사각형 가로 세로 3 곱하기 3 사이즈 이 사각형에 맞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크기 조정은 키프레임으로 가서 직접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스냅이 작동해서 딱 이만한 사이즈로 지금 크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그 키프레임에서 크기 조정을 했죠. 잠깐 재생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그 키프레임에서 크기를 조정을 해줬지만 마지막 키프레임에서는 크기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전체 구간을 통해 재생되면서 자, 지금 이 처음 크기에서 이 전체 크기로 그 점점 확대가 되는 그 화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서도 크기를 조정을 해줄게요. 이것을 해주는 방법은 뭐 2가지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일단은 그냥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가서 여기서 직접 조정을 해주는 거 한 번 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가서 여기서도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자, 이제 재생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서 같은 내용으로 키프레임 지정해 줬기 때문에 이 그 클립이 자, 이처럼 축소된 모양으로 유지되면서 자리를 잡고 이동도 하지 않고 있죠. 아직은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과 마지막 키프레임에 이 클립의 크기를 지정을 해줬고요. 다음에 클립을 회전시킬 거예요. 클립이 회전하면서 화면 왼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립 자체를 회전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곡선 경로를 둘러싼 박스를 돌려서 꼼수 쓰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경로가 만들어져서 곡선이 생기고 나면 가급적 그때부터는 회전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클립에서 크기만 조정했지 아직 위치 변화는 하나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로 자체가 생기지 않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돌려줘도 됩니다. 자, 아까 보셨던 그 녹색 그 경로 곡선 있죠? 아까 우리가 그 살펴봤던 그 녹색 경로 곡선을 그 둘러싼 박스가 있었어요. 드래그 포인트 있어서 이렇게 당기면 곡선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던 그 박스가 있었죠. 자, 그 박스가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겁니다. 아직은 별다른 경로를 우리가 만들어 놓질 않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위쪽에 있는 녹색 포인트를 제가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좀 돌려놓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겠습니다. 박스가 지금 좀 기울어져 있죠? 자, 경로 곡선을 둘러싸고 있는 뭐 아직 곡선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박스가 지금 회전돼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박스는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립을 이렇게 회전시켜 놨고요. 이제 여기서 자, 잠깐 이 스냅은 꺼 놓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키프레임이 2개가 있지만 같은 위치에서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자,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마지막 키프레임으로 이동한 다음에
자, 마지막 지점, 이 재생이 끝난 마지막 지점에서 이 그 클립이 놓이는 지점을 이제 지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 정도에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키프레임에 대해서 이 프레임의 그 위치 값을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옮겨주는 순간 이 위치 값은 이 키프레임에 자동으로 그 입력이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이제 그 위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그 경로 곡선이 생겼죠. 조정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 지점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자 이쪽 키프레임을 당겨주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키프레임들이 다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역시 가리고 있죠. 이렇게 치워주면 키프레임들이 이제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굳이 이쪽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쭉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당겨주고요. 이쯤에서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동해보면은, 대략 이 정도 지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자, 시작되면 바로 보일 수 있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제가 자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자, 재생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클립이 기울어진 상태로 쭉 이동을 합니다. 이제 여기 회전 설정에다가 제가 각도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시계 방향으로 90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조금 더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120도 정도. 좀 더 줄까요? 자, 135. 자, 이렇게 봐가면서 여러분들 느낌을 통해서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135 입력하고요. 좋습니다. 이 정도로 놓고 한번 이제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 누르면 예, 뭐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클립이 너무 천천히 이동하고 있어요. 좀 빨리 이동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해서 자리를 잡음과 동시에 이 클립의 재생도 끝나고 있죠. 미리 조금 더 빨리 도착하고 그 자리 잡은 상태에서 한 2초쯤 계속 클립이 정지된 상태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략 시간 막대에 한 요 정도쯤을 요 정도쯤을 대략 한번 예, 요 정도쯤을 한번 딱 클릭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대략 위치가 이 다이아몬드 마이너스 버튼의 이 다이아몬드 정도 지금 거기에 지금 해당하고 있죠. 자, 이거 대충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하나를 추가해 주고요. 자, 그럼 여기 지금 키프레임 추가됐을 거예요. 가려서 보이고 있진 않지만. 자, 이제 보세요. 저는요, 이제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이 클립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 동안 움직여서 이 지점으로 오면은, 이 시점으로 오면, 자, 이 프레임에서는 이 클립이 아까 우리가 그 목적지로 삼았던 곳에 도착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목적지에서의 이 클립의 위치와 크기 정보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죠? 그 정보는 지금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이 키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마지막 키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그 클립의 위치와 크기 정보를 지금 이 그 새로 만든 이 키프레임에 카피해서 넣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제가 바라는 대로 될 겁니다. 자, 이 키프레임이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요. 여기 다이아몬드 2개 플러스 버튼 있죠?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 키프레임 중복 그리고 다음 키프레임 중복이라는 두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위에 있는 이전 키프레임 중복은 지금 선택된 이 키프레임 있죠? 이 키프레임을 기준으로 그보다 이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키프레임의 정보를 자신에게 카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있는 다음 키프레임 중복은 자, 선택되어 있는 이 키프레임의 다음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키프레임이 되겠죠? 자, 이것의 정보를 카피해서 지금 선택된 이 키프레임에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키프레임이 다음 키프레임이 되겠지만 이 중간에 뭐 다른 키프레임이 하나 더 있다면 이것이 이제 중복 이쪽으로 이제 카피가 돼서 넣어지는 거겠죠.
자,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은 이 목적지가 되는 이 마지막 키프레임의 정보를 이곳에 넣어주면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다음 키프레임 중복을 이제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시점이 되면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키프레임의 정보를 자기가 가져가서 여기에 자기가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키프레임과 마지막에 있는 이 키프레임들은 서로 같은 위치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클립이 이 구간 안에서는 화면상에 정지된 상태로 요 남은 시간 동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시간 동안은 앞서 자,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자, 이 시간 동안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았지만 이제는 조금 단축이 돼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요 사이에 요 그 시간이 있겠죠? 요 시간 동안 이동해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지 눌러서 슬라이더를 이쪽으로 옮겨 놓고요. 재생 버튼 누르면 자,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 클립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잠시 이제 저장을 누르고 나가 보겠습니다. 시험 삼아 자, 이쪽에서도 재생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역시 도착해서 이 정도 시간 동안에 지금 멈춰서 이 정도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위치를 조금 바꿔서 사진 두 장을 추가로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걸 잘 보시면서 순서를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자, 이 순서가 뒤바뀌면 뭔가 꼬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해보시고 이 그 돌아가는 거를 이제 다 이해하시고 나면은 그때는 뭐 꼬이든 말든 다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처음에는 좀 순서도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클립 만들어 볼게요. 조금 적막한 캐슬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상쾌하고 예쁘게 레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크를 이렇게 트랙에 올려놓고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시 수정 버튼 누르고요. 가운데 탭 누른 다음에 다시 이번에 여기 자, 스냅 체크해 놓고요. X표를 눌러서 자, 키프레임 두 개가 설치가 됐죠? 이제 준비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사진 크기부터 조정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죠. 똑같이 이렇게 가운데 가로색한 세로색한 크기로 조정하고요. 자, 뭐 역시 재생해 보면은 사진의 크기는 커지죠. 자, 이건 아까 우리가 해준 게 보이는 거고요. 자, 레이크가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커지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프레임에서도 여러분들이 크기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마지막 프레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눌러서 가고요. 아까 우리가 자, 이거 조정해서 이렇게 마지막에서도 크기를 똑같이 맞춰줬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배운 거 한번 써볼게요. 여기 있는 정보 그대로 가져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눌러서 이번에는 자, 이전 키프레임 이거 중복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재생해보면은 자, 이 크기가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이 클립을 회전을 시켜줄게요. 자, 이것도 한 요 정도, 대략 한 이 정도, 자, 돌려놓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서 스냅을 일단 꺼주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이 마지막 프레임 언저리를 이렇게 찍어보면, 자, 첫 번째 그 캐슬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보일 겁니다. 자, 이것을 참고해서 두 번째 이 레이크 클립의 위치를 좀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드래그를 해서 대충 한 이 정도, 예, 이 정도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시작 지점의 위치를 바꿔줄게요. 드래그해서 또 이 정도로 오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가서 대략적인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예, 요 정도로,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값을 이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 100도 정도 일단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좀 더 해볼까요? 110도 정도. 자,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재생 한번 눌러볼게요. 재생 눌러보고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클립이 너무 천천히 들어가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또 재생이 끝나버리니까 역시 이번에도 좀 미리 도착하고 멈춰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다이아몬드 마이너스에서 다이아몬드 정도 위치였죠? 요 정도 지점에 자 클릭해서 키프레임 추가 버튼 눌러서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아까 했던 것과 그 마찬가지로 자, 이 키프레임에 마지막 키프레임에 있는 그 정보를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프레임 선택된 상태에서 이 버튼 누르고요. 다음 키프레임 중복 해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른 다음에 재생을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동을 잘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또 일단 저장 누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클립을 또 얹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벚꽃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얹어 놓고요. 다시 수정. 자, 가운데 탭으로 이동하고요. 스냅 투 레퍼런스 체크해 주고요. X 눌러서 준비하고 자, 처음 위치에서 클립의 크기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으로 가서 자, 이전 키프레임 중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요 언저리쯤을 클릭하면 자, 앞서 그 두 개의 클립이 그 여기 지금 보이고 있죠? 자, 눈금선을 좀 없애볼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자, 먼저 회전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아까하고 좀 다르게 이 정도를 돌려놓고요. 자, 회전을 시켰으니까 이제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프레임에서의 위치 조정을 해볼게요. 자, 이동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대략 이 정도쯤으로 위치를 좀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지점을 이제 조정을 해줄게요. 자, 이거 그냥 드래그 하고요. 이쪽으로 와서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하면은 자, 대략 이 정도 되나 보네요. 자, 여기서 출발하도록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각도는 자, 이번에 방향을 바꿔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 120도 정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면 120도 정도 위치를 이 정도로 좀 조정을 해줄게요. 자, 120도 정도로 맞춰놓고 자, 마지막 지점 변경해줬고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주고 이제 재생을 또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두 클립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다이아몬드 마이너스 요 위 정도 요 정도 지점에다가 자, 키프레임 하나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자, 이 점에다가 자,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키프레임의 내용을 또 카피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저장 눌렀습니다. 자, 일단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재생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재생 누르면 이렇게 마치 사진 세 장이 그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뭐 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지는 않지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는 좀 여기에 변화를 주고 싶어요. 자, 그 전에 먼저 자, 제가 첨부해드린 mp3 파일이 있을 거예요. 게시물에. 자, 그거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추가하고요. 이제 좀 세부적인 조정을 할 텐데 먼저 저는 이 순서대로 하나씩 클립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지금은 한꺼번에 다 같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순서대로 하나씩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 맨 위에 있는 클립부터 볼게요. 캐슬이 먼저 나오도록 이것을 자, 옆으로 좀 이렇게 밀어 놓겠습니다. 일단은 자, 캐슬만 보이게 이 상태로 해 놓고 다시 한번 제가 보니까요 대략 한 3초 정도 3초 정도에 이 캐슬이 자리를 딱 잡으면은 뭔가 좀 리듬감이 생길 것 같아요. 음악이 좀 좀 조용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대략 3초 정도 위치에 자, 타임 슬라이더를 가져다 놨습니다. 이 3초 위치에서 이 캐슬이 다 도착해서 자리를 잡게 할 거예요. 이제 이것을 위해서 자, 3초 지점에 타임 슬라이더를 놓고요. 맞네 지금.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클립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 수정을 다시 누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탭으로 가서요. 제가 아까 여기 다이아몬드 마이너스 위에 지금 키프레임 하나 추가했는데요. 지금 3초 정도에 딱 놓여 있네요. 자, 보세요. 어, 이쪽에 지금 타임 슬라이더가 놓여 있는 그 시점 있죠? 그 시점. 자, 타임 슬라이더를 저기에 두고서 지금 수정 눌러서 PIP 디자이너 들어오면은 그 지점에 그 슬라이더가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정도 지점을 클릭했어요. 타임 슬라이더를 여기다 두고 수정 들어오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해당하는 시점에 이렇게 슬라이더가 놓입니다. 만약 자, 이 시점에서 클립이 도착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타임 슬라이더를 아까 그 위치에 두신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슬라이더가 여기 놓여 있죠. 요 위치 자, 3D에서 3, 이 3자 위 정도 되겠네요. 거기다가 자, 이 키프레임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요거 요렇게 드래그해서 그 자리로 갖다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를 여기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일단 컨트롤 Z 눌러서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지금은 그냥 취소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취소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클립도 똑같이 조정을 해볼게요. 자, 이 레이크는 제가 음악을 들어보니까요 4초 정도 되는 시점에서 화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레이크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4초 정도. 여기서 첫 번째 먼저 주의하실 점은요 이거 위치 맞추신다고 여기를 잡고 막 이렇게 느려주시거나 하는 거 자, 위험할 수가 있어요. 클립 자체를 지금 막 이렇게 자르거나 특히 분할하거나 하는 거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4초쯤부터 이 레이크 클립이 나오게 할 건데요. 4초면은 대략 이 정도 지점이죠. 이쯤인데 자, 이거 드래그해서 요 지점에 갖다 놓기 위해서 자, 여기서 4초 정확하게 4초 이렇게 맞춰 놓고 클립을 이제 이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보세요. 클립을 선택하는 순간 슬라이더가 이동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이렇게 4초 지점에 정확하게 레이크를 갖다 놓고 싶으실 때는 지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마커를 여기다가 그 4초 지점에 정확하게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좀 편법이긴 한데요. 이 레이크가 우리가 원하는 이 시점에 걸쳐 있도록 먼저 딱 끌어주세요. 이렇게 4초를 지나서 4초를 걸쳐 있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동영상으로 놓고요. 자, 4초 0 이렇게 해서 타임 슬라이더를 4초에다 맞춰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자, 레이크를 드래그를 하시면은 자, 타임 슬라이더가 아까처럼 이동을 안 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타임 슬라이더 근처로 가면은 스냅이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편하게 마커 추가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클립의 위치를 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크가 등장하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지금 보니까요, 자, 레이크는 뭐 제대로 등장하는 것 같고, 시간에 맞춰서 이 레이크가 자리를 잡는 시점은 대략 한 7초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타임 슬라이더를 7초에 맞춰 놓습니다. 이 정도가 7초쯤 되겠죠? 자, 이거 좀 줄여주고요. 이 상태에서 7초쯤에서 자, 레이크 클립을 선택하고요. 여기서 다시 수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 가운데 탭으로 와서 여기도 또 딱 맞춰 있네요.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 아시죠? 자, 이 타임 슬라이더가 위치한 그 곳에 그 시점에 그 프레임에 지금 이 슬라이더가 놓여서 이제 그 PIP 디자이너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슬라이더가 만약에 자, 우리가 원하는 시점이 이 정도다. 그러면 이 키프레임 드래그해서 요 위치로 맞춰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취소 누를게요. 취소 누르고 그 다음에 자, 동영상으로 놓고요. 이 그 벚꽃이죠. 이 사쿠라는 대략 한 8초 좀 지나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8초 정도, 한 요 정도, 8초 10프레임 정도로 놓고 사쿠라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또 여기서 딱 맞춰서 우리가 싱크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자, 볼까요? 예, 이 음악이 대략 한 4초 정도로 이제 리듬을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따로 조정해 줄 필요는 없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좀 드래그해서 자, 이 클립은 아까 이 수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주셨죠. 이 클립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은데요. 자, 이렇게 그 모션을 잡아줬을 때 이 뒷부분을 드래그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해서 문제가 생기면 별 수 없어요. 근데 뭐 일단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이 끝을 맞춰 놓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대로 쓰시면은 뭐 됩니다. 파워 디렉터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쪽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기능이 부족하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프레임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클립을 다루실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끝을 당겨서 길이를 늘려주는 정도까지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놓고요. 한번 재생해 볼까요? 자, 동영상으로 놓고 정지 버튼 누르고요. 자, 맨 앞으로 이동했죠? 재생 누르면 자, 뭐 대체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좀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전환룸에서 페이드만 넣어볼게요. 페이드를 자, 이쪽에 조금 늘려줄게요. 이 정도. 자, 이 상태에서 또 드래그하고 이 정도 드래그하고 이 정도. 자, 이렇게 하고서 정지 누르고 예, 뭐 해보니까 뭐 대략 뭐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세 조정이 필요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방법으로 자, 여기서 재생해서 보시면서 원하는 싱크 맞추시고 싶은 지점 이렇게 찾아서 예, 그 상태에서 수정 눌러서 자, PIP 디자이너로 가시면은 그 부분에 슬라이더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할 수는 있어요. 재생 누르면 뭐 소리도 나고 다 나는데 여기는 지금 슬라이더가 여러분들이 조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불편합니다.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위치 찾으시고 PIP 디자이너 열어서 거기서 조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무척 길었습니다. 뭐 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 자, 뭐 일단 참고요. 다음 시간에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해보고요. 자, 어쨌든 뭐 다음 시간에는 아마 키프레임 3강이자 그리고 키프레임 모션으로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키프레임 참 기네요. 별 내용도 없는데. 자, 오늘은 특히나 여러분들 긴 강의 통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